키다리 아저씨께 제 이름을 바꿨어요. 학생 명부에는 여전히 제루샤로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언제나 주디로 불린답니다. 애칭이라고는 딱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스스로 지은 애칭이라니 제 처지가 정말이지 비참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보면 주디를 제가 지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프레디 퍼킨스가 또박또박 말하지 못할 적에 저를 그렇게 부르곤 했거든요. 리펫 원장님이 고아원의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창의력을 조금만 더 발휘하신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고르시죠. 제 성인 에벗은 A로 시작해서 전화번호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름은 아무 데서나 막 고르신다니까요. 제루샤는 묘비에서 발견하셨대요. 저는 제 이름이 늘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는 꽤 마음에 들어요. 아주 유치한 이름이긴 하죠. 저 같은 여자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사랑스럽고 귀엽기 그지없는 눈이 푸른 소녀에게 붙여줄 법한 이름이니까요. 온 가족이 애지중지하며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걱정이라고는 없이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여자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집안에서 응석바지로 자라 버릇없어서 그렇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온 가족이 오냐오냐 하며 키운 아이인 척 행세하는 일은 엄청나게 재미있답니다. 혹시 언젠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저를 꼭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새끼염소 가죽 장갑이 3켤레나 생겼어요. 벙어리 장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던 걸 선물로 받은 적이 있지만 5손가락이 다 달린 진짜 장갑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장갑을 꺼내서 껴보곤 한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장갑을 끼고 있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걸요. 저녁 식사종이 땡땡땡 울려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금요일, 아저씨의 생각이 궁금해요. 영문학 강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과제가 보기 드물게 독창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지난 18회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존 그리어 고아원의 목표는 아저씨도 이 목표를 틀림없이 알고 계실 테고 또 진심으로 찬성하시겠죠? 고아 97명을 쌍둥이 97명으로 바꾸어 놓는 거잖아요. 제가 영문학 과제에서 보여줬던 비범한 예술적 재능은 어렸을 때 장작을 쌓아두는 헛간문에 분필로 리펫 원장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키운 거랍니다. 제가 집으로 여기며 어린 시절을 보낸 고아원을 비난하더라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주도권을 쥔 사람은 바로 아저씨니까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군다면 언제든 용돈을 끊으셔도 괜찮아요. 버릇없는 말인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제게 예의범절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아저씨. 고아원은 숙녀들에게 세련된 교양을 가르치는 신부학교가 아니니까요. 있잖아요, 아저씨. 대학 생활에서 힘든 건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여자애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통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친구들이 던지는 농담을 듣고 있자면 아무래도 저만 빼고 모두 예전에 경험해본 일에 관한 말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죠. 이 친구들의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럴 때마다 참 비참해진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여자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서서 저를 뻔히 쳐다보기만 했거든요. 제가 남들과 다르고 별난 아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죠. 꼭 이마에 존 그리어 고아원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을에 저를 동정하는 몇 명이 다가와서 점잔을 빼며 말을 붙이곤 했거든요. 저는 그 애들이 하나하나 다 미웠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동정하는 애들이 제일 싫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셀리 맥브라이드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두 돌아가셨고 친절한 노신사분이 대학에 보내주셨다고만 말했어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고 싶거든요. 하지만 제 유년 시절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끔찍한 고아원 생활이야말로 제가 그 아이들과 똑같아질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이랍니다. 만약 제가 고아원에서 살았던 시절에서 등을 돌리고 기억을 모두 지울 수만 있다면 여느 여자애들만큼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깊이 들여다보면 저와 그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셀리 맥브라이드는 저를 좋아해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에벗 올림, 예전의 제루샤, 토요일 아침 위에 쓴 편지들을 방금 다시 읽었어요. 편지가 우울한 내용으로 꽉 찼네요. 하지만 골치 아픈 과제를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고 기하학도 복습해야 하고 또 감기에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저씨가 이해해 주실 거죠? 일요일, 어제 편지를 붙인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 일을 덧붙여 말씀드릴까 해요. 오늘 아침에 주교님이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가장 은혜로운 약속은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은 우리가 자비심을 잃지 않도록 가난한 이들을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무슨 쓸모있는 가축처럼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숙녀로 잘 자랐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미사가 끝나자마자 주교님께 달려가서 제 생각을 앙칼지게 쏘아 붙였을 거예요.